옛날 옛적 프랑스의 깊은 숲속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평화롭고 조용했지만 주민들은 오래된 전설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숲 저 깊은 곳에는 황금 거위가 살고 있는데 만약 그 깃털을 한 개라도 손에 넣으면 큰 행운이 찾아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거위를 본 적이 없었고 숲은 무시무시한 존재들로 가득 차 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용감하고 호기심 많은 소년 피에르가 있었습니다. 그는 전설 속의 황금 거위를 직접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날 밝은 밤 모든 것이 조용해졌을 때 숲으로 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가방에는 빵 몇 조각과 물병 그리고 그가 가장 아끼던 나무 칼만이 들어 있었습니다. 숲에 들어서자 나무들이 서로 엉켜서 피에르의 길을 막았고 여기저기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피에르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발짝씩 앞으로 나아가며 전설 속의 황금 거위를 찾아 나섰습니다. 몇 시간을 걷다가 피에르는 마침내 반짝이는 금빛에 이끌려 깊은 숲속의 작은 호수에 도착했습니다. 호수 옆에는 정말로 황금으로 빛나는 거위가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숨을 죽이고 조심스레 다가가면서 거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넓게 열렸고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호기심과 감탄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그는 가만히 앉아 거위의 움직임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그 깃털을 한 개라도 잡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피에르는 거위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다가가며 그 깃털 중 하나를 조심스럽게 뽑았습니다. 순간 숲이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마을 쪽으로 퍼져나가며 모든 이들에게 큰 행복과 풍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주민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모두 웃으며 행복해했습니다. 피에르는 고향으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숲에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황금 깃털이 들려 있었고 그것은 그의 모험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피에르의 용기에 감명을 받았고 숲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경외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마을은 평화롭게 번영했고 피에르는 자주 숲을 찾아가 거위를 보았습니다. 거위는 마치 피에르를 알고 있다는 듯이 반가운 눈빛을 보내며 그를 맞아주었습니다. 전설은 더 이상 두려움과 공포의 이야기가 아닌 희망과 용기의 이야기로 기억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는 계속해서 황금 거위의 전설이 전해졌고 그것은 마을 사람들에게 두려움 대신 모험과 꿈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피에르는 평생을 마을에서 살며 숲과 조화를 이루었고 그와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전해지면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피에르라는 꼬마 양치기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을의 푸르른 초원으로 양들을 데리고 나가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밝은 웃음을 지었고 양들에 대한 사랑이 각별했습니다. 피에르의 가족은 대대로 양치기를 해왔고 피에르 역시 어릴 때부터 양치기의 기술을 배워온 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좋게 보았고 피에르 역시 그들을 존경했습니다. 어느 날 피에르는 평소처럼 양들을 몰고 초원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조금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과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가운데 피에르는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양들을 몰고 언덕을 넘자 넓은 초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피에르는 양들이 풀을 뜯는 모습을 바라보며 이번 여름엔 마을이 양모로 돈을 많이 벌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피에르는 양을 돌보던 중 언덕 너머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무언가 큰 존재가 움직이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호기심 많은 피에르는 소리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언덕 너머로 넘어가 보니 큰 회색 늑대가 양들에게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놀란 피에르는 잠시 멈칫했지만 예기로운 상황에서 피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는 마음을 가다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매 돌멩이를 집어들고 늑대에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늑대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다시 양들에게 접근하려 했습니다. 다행히도 이때 피에르의 용기 있는 행동을 본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러 달려왔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결국 늑대는 물러나게 되었고 마을의 양들은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피에르는 마을의 영웅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용기와 끈기로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피에르는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줘서 기뻤지만 그보다도 양들을 지킬 수 있어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프랑스의 작은 마을은 이렇게 해서 다시 평화를 찾았고 피에르는 그 뒤로도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피에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호기심이 많고 모험을 사랑하는 아이였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 주변에는 누구도 용감하게 들어가 본 적 없는 마법의 숲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숲에 대한 전설은 젊은이가 모험심을 억제하기엔 충분한 두려움을 주었지만 피에르의 마음속에는 호기심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피에르는 숲의 비밀을 찾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난 피에르는 작은 배낭에 빵과 물을 담고 숲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선 숲에 들어서자 상상하던 것보다 더 어둡고 신비로운 풍경이 그의 앞에 펼쳐졌습니다. 숲속 깊숙이 들어갈수록 피에르는 새로운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색색의 버섯, 이상한 모양의 나무, 그리고 나무 사이를 날아다니는 빛나는 나비들은 그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숲을 탐험하던 피에르는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의 목소리처럼 들리는 희미한 속삭임 소리였습니다. 피에르는 그 소리를 따라가다가 커다란 나무 아래에 숨어있는 고양이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고양이는 인간의 언어로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 피에르. 나는 리샤르라고 해. 내가 이 숲의 비밀을 알고 싶어 왔다는 걸 알고 있어. 라며 리샤르는 미소 지었습니다. 리샤르는 피에르에게 숲에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숲에는 수백 년 동안 잠든 마법의 숨결이 있으며 숨결을 깨우면 숲 전체가 활기를 되찾고 숨긴 아름다움을 드러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숨결을 깨우기 위해서는 용기와 진심이 담긴 특별한 마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피에르는 리샤르와 함께 숲속을 돌아다니며 숨겨진 여러 가지 퍼즐과 시험을 풀어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며 누구도 풀지 못한 수수께끼를 하나씩 풀어갔습니다. 모든 시험을 끝마치자 피에르는 숲의 깊은 곳에 숨어있는 오래된 대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대문은 마치 그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의 손을 맞이하며 스스로 열렸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피에르는 숲의 심장부에 도달했습니다. 거기에는 오래된 마법의 나무가 서 있었고 나무는 어둠 속에서 서서히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피에르의 마음이 진정으로 숲을 사랑하고 있음을 느낀 나무는 자신이 지닌 마법의 숨결을 피에르에게 전했습니다. 그 순간 숲 전체가 마법에 걸린 듯 눈부신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나무는 천천히 살아났고 숲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만개하고 새들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먼 곳에서 이 환상적인 변화를 목격하며 숲의 놀라운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피에르는 자신이 꿈꾸던 모험을 통해 숲의 비밀을 밝혀냈고 리샤르와 함께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피에르의 용감한 모험담을 기억하며 숲을 사랑하게 되었고 숲은 더 이상 두려운 곳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게 소중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피에르는 새로운 친구와 함께하는 또 다른 모험을 꿈꾸며 마법의 숲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아름다운 해안 도시 마르세유 근처에는 신비로운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바다에는 수많은 해양 생물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특별한 작은 물고기 루이가 있었습니다. 루이는 크기는 작았지만 호기심과 용기로 가득 찬 물고기였습니다. 루이는 항상 바닷속에 새로운 장소를 탐험하기 좋아했습니다. 그의 가족과 친구들은 루이를 걱정했지만 루이는 모험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루이는 친구 마리를 만나러 가던 중 전에 본 적 없는 반짝이는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깊은 바다의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것이었습니다. 루이는 용기를 내어 그 반짝이는 물체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그것은 오래된 유리병이었고 병 안에는 낡은 지도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루이는 지도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지도는 바다 깊은 곳에 숨겨진 보물의 위치를 알려주는 듯 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루이는 지도를 가지고 친구 마리에게 달려갔습니다. 마리는 루이의 말에 크게 놀랐지만 함께 보물을 찾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두 친구는 이 세상 누구도 가보지 못한 바다의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루이와 마리는 위험천만한 모험을 계속했고 상어를 피하고 산호 미로를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지도가 가리키는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해적선의 잔해가 있었고 그 안에 정말로 보물 상자가 있었습니다. 루이와 마리는 보물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상자 속에는 금화와 보석들이 가득했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상자 맨 아래에 깔려있던 작은 물고기가 쓸 수 있는 황금빛 장난감이었습니다. 루이는 보물 이상의 것을 발견했다고 느꼈습니다. 그의 진정한 보물은 바로 탐험하며 얻은 경험과 친구, 마리와의 견고한 우정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루이와 마리는 마르세유로 돌아왔고 그들의 모험 이야기는 바다 속 모든 생물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로이는 자신의 탐험을 통해 용기를 배우고 진정한 가치는 화려한 보물이 아닌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로이는 계속해서 탐험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다의 수호자로 불리며 친구들과 함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해 나갔습니다. 마르세유의 바다는 로이 덕분에 더 아름답고 특별한 곳이 되었습니다.